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을 제가 유한양행, 이제 내일부터 이 유한양행에 대한 주가의 흐름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자 현재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기대가 많으실 거고요. 최근에 이 1,000억 원대 이 HIV 치료제 원료의 약품 공급 계약이 나왔어요. 이 공급 계약이 앞으로 유한양행에 대한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조금 더 다른 관점을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기준 안에서 우리가 너무나 환희에만 좀 차여 있지 않나, 환희에만 젖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기회는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볼 때 우리가 대응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시장 상황을 파악을 할 거고, 그리고 중요한 게 또 기술적 분석에 의한 현재 이 매도에 대한, 그리고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 좀 나왔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제 주가가 더 못 올라간다라는 말이냐, 이렇게 또 판단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주가라는 건 여러분들 무조건 상승하는 건 없어요. 조정이라는 게 있어야 그 뒤에 또 그걸 발판 삼아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료의 연속성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제약바이오는 이 재료라는 게 이런 공백기에 과연 주가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우리가 판단하고 여기에 대해서 끌고 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요. 제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우리 커뮤니티에서도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의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이렇게 주가의 가격이 최근에 FDA 승인권이 나오고 나서 한번 상승을 했죠. 자, 이때 어떻게 됐어요? 일봉상으로 이 과매수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85포인트까지 높아졌는데, 이 유한양행이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과매수가 나왔던 구간 언제예요? 예전에 한번 있었어요. 2020년도 4년 전에 한번 있었는데, 지금 4년 만에 한 번 더 이런 시그널이 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시그널이 떴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지표는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의 가격이 금요일 날장에 한 번 더 올랐죠. 그런데 이 지표상으로 과매수에 대한 지표가 이렇게 내려갔어요.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과매수, 과매도에 대한 지표는 주가의 방향성과 거의 같이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과매수, 특히나 이 80포인트 가까운 구간에서 이렇게 하락 다이버전스, 이런 거를 가격과 지표가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걸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일봉상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나타나는 과매수 구간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떴다라는 건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의미를 해요. 그리고 대략 한 85%에서 95% 사이의 높은 확률로 이렇게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마 내일부터 흐름이 바로 하락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또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횡보하는 식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 특히나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구간이면 대부분 다 수익권이실 겁니다. 그쵸? 여기서 적어도 50% 이상의 비중을 줄여야 된다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이게 조정 뒤에 다시 오는 이 저점에서 우리가 또 매수를 해야 되고, 이 매수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더 큰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전과 좀 비교를 해보면서 여러분께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좀 미리 표시를 해놨어요. 자, 이때도 한번 고점이 뜨고 이렇게 과매수 구간에 대한 확실한 80포인트 이상에 대한 부분이 떴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격이 상승을 하고요. 이게 지표가 하락을 했죠. 그리고 나서 조정이 얼마나 오는지 보겠습니다. 고점과 저점을 이었을 때, 이게 차트를 좀 크게 해서 봐야 보이니까 거의 대략 50% 가까이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횡보 구간을 갔다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거든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는 비슷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이 1차 상승 파동의 1차 상승 파동의 절반 가까이라면 대략 이 정도 구간까지, 그러니까 이전에 조정이 나왔던 이런 저점을 한번 이탈하는 구간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서는 또 반대로 저는 강력한 상승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이거는 우리가 시장 상황을 좀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시장 상황이 아마 이때부터 지수의 하락이 나올 거고 경기 침체에 우려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또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런 흐름들에 맞춰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죠. 이 재료의 연속성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 재료의 연속성이라는 게 계속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공백기라는 것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한양행을
차익 실현하려는 이런 매물들이 분명히 쏟아질 것이 분명하고, 여기에서 또 다시 잡고 현금을 보유한 사람들이 이 매수 타점을 잡고 끌고 가면서 주가를 끌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저는 유한양행으로 돈 벌 수 있는 타이밍이 여기라고 봐요. 사실 이렇게 상승이 나왔을 때 크게 돈 번 사람 많이 없습니다. 왜? 이런 데서 빨리빨리 자르니까. 빨리빨리 자르고, 혹은 급등했을 때 들어갔었던 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같이 알고 가셔야 된다라고 보고 싶고, 우리가 뭐 글로벌적인 시세 부분이나 글로벌적인 시장 부분이나, 그리고 또 유한양행에 대한 수급에 대한 부분들도 좀 같이 봐야 하는데, 제가 그런 부분들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께 이런 시그널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 결국 유한양행에 대해서 이런 시그널과 함께 이런 매도 타점에 대해서 저와 함께 좀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내용들, 앞으로 장중에 나오는 시그널들을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다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010-2011-9671로 저에게 유한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요. 제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와 함께 나가시면서 말씀드렸던 이런 시그널들에 대한 고점 신호, 그리고 다시 한번 매수에 대한 과매도에 대한 분명히 또 매수 타점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물론 지표 하나만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판단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저는 여러 가지 한 두 가지 정도의 지표를 중복으로 보면서 이 종합적인 시그널을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따로 보고 있는 이런 지표들에 대해서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다 알려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또 문자 주셔서 이런 도움들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좀 시황적인 부분을 보면서 좀, 수급적인 측면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일단 급등이 나오면서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이게 고점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 고점 구간에서 외인들이 매수를 한 건데 이게 말이 되느냐, 외인이 샀기 때문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은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외인들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자금력이 어마어마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샀다고 해서 이거 돈 아까워서 뭐 주식 뭐 다음날 매도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거는 절대적으로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일단 글로벌 시세를 좀 보면은 나스닥이나 S&P가 소폭 하락을 하였고, 이 다우존스가 상승을 했어요. 이 다우존스라는 건 금리 인하에 대한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결국 이제 성장주 중심으로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우존스에 대한 상승세는 우리 유한양행에도 나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결국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니까, 우리가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되겠고, 결국 기준금리라는 것도 우리가 잘 봐야 하는데, 기준금리가 이렇게 낮아지는 인하를 하잖아요. 인하를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수는, 뉴욕 증시는 소폭 상승하면서 하락, 소폭 상승, 하락, 그리고 또다시 소폭 상승하고 하락,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됩니다.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렇게 항상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그 지수의 하락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인한 주가의 하락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또 대비를 해야겠죠. 그냥 더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것도 대비를 안 하고 그냥 나는 이걸 들고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위험한 거다라고 제가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중장기적으로, 난 장기적으로 그냥 유한양의 조정이 나오든 안 나오든 그냥 들고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한 100에 99명 정도는 고점까지 끌고 가지 못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런 분들은 나중에 진짜 좋았어, 이게 30만 원 만약 30만 원을 갔는데 여기서도 매도를 못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게 사람의 심리가 참 무서운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에서는 무조건 대응을 해야 되고, 그렇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있어야 더 그 고점까지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반복적으로 말씀드릴 거고, 이런 매수와 매도 타점들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11월에 이 트럼프와 해리스가 여러 가지 뭐 발언들을 많이 하면서 우리나라의 이 테마가
테마 섹터가 돌고 있습니다. 이 테마 섹터가 돌고 있는데 이 테마 섹터에 대해서 또다시 제가 지금 종목들을 이 상승 시그널이 즉 임박한 종목들을 몇 개를 뽑아놨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까지도 여러분들께 공유를 좀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포트폴리오에 혹은 투자를 하시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공부하시는데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유한양에 이끌어 나갈 테니까요. 앞으로 저와 함께 하시면 되시겠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고 여러분들 날씨가 좀 추워졌습니다. 안전 그리고 건강 항상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